지난달 코로나 이후 2년 9개월 만에 국제항공 여객수가 국내 항공 여객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해외로의 여행을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일 텐데요. 항공업계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시죠. 인터파크에서 11월 한 달간 발권된 항공권 판매액은 1,212억 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3%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억눌려왔던 해외여행의 수요가 지난 10월 11일 일본의 무비자 자유여행 허가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데다 겨울 휴가 시즌이 맞물린 것이 배경으로 작용한 건데요. 관련해서 대표 국적기 대한항공 흐름 보시면 11월 중순 이후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3거래일째 파란불 켜내면서 0.7% 쉬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의 하늘길까지 열린다면 여객 수요 회복을 노리는 국내 항공업계에 기대감이 실릴 전망인데요. 대한항공과 함께 아시아나항공도 지난달부터 항저우와 선전 노선을 주 1회 운항하고 있고 창춘 노선은 주 2회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은 운수권을 갖고 있어야 취항할 수 있기에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주가 보시면 눈치 보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해외여행이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엔화 가치가 하락하며 일본행 항공권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KB 국민카드에 따르면 11월 일본 해외 항공 매출 건수가 3분기 대비 656%가 급증했습니다. 일본 노선은 국내 LCC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노선이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제주항공은 최근 16거래일 동안 무려 40%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4.6%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중국이 여전히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면요, 당연히 노선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말 그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항공업계 투자 전략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뭐 대한항공보다는 이제 LCC 종목들의 좀 하락폭이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등폭도 좀 더 빠르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CC 일단 노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11월 이제 국제 여객수 자체가 전년 지난달 대비해서 65% 증가를 하면서 LCC 업체들이 지금 이제 4분기에 빠르면은 일부 업종들은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LCC 업체의 전반적인 매출액의 지금 약간 80% 정도가 이제 국제 노선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본 노선이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해외 여행이 좀 오픈이 된 곳이 뭐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정도가 될 것이고 아직은 이제 동남아 쪽에 아직은 직항 노선들이 좀 개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중국도 이제 1월 이후에 이제 오픈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만 노선에 대한 직항 노선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본격적인 해외 여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가 뭐 체감할 정도로 빠르게 다가오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실적 개선세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LCC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제 국적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물론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LCC 항공에 대한 LCC 저가 항공에 대한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항공권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내놓은 숫자를 보면요, 11월 한 달간 발행한 항공권 판매액이 1,212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203% 급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이미 회복한 상황입니다. 자, 항공업계를 이야기를 한다면 이 원달러 환율과 유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원달러 환율 그래도 1,300원 밑으로 내려갔고 반면에 유가는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업계의 어떤 기대감, 여객 수요 증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여행객 수가 7천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억 명 도래 시대를 열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올해 이제 집계된 거를 보니까 한 1,70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이용자 수, 여행객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한 적게는 4,700만 명에서 5천만 명 이상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한 70%, 60% 정도는 회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보다는 폭발적인 성장인 거 맞죠? 그런데 항공업계들은 이런 기대 심리 외에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실사를 나서 꼼꼼하게 M&A 때, 인수할 때 재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유가에 상당히 민감하죠. 대부분 다 렌탈이기 때문에 또 달러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쵸, 원화가 네. 강세일 때는 수혜지만 원화가 약세 국면에 계속 있다. 특히나 이 환율의 변동폭이 커질수록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유가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경기 회복이 되고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는 시점에서 또 다시 유가가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재무사에서 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저가 항공사들 마찬가지고요. 국내 아시아나항공도 비롯해서 항공사들의 재무적인 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자 비용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여행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데 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고 중국이 봉쇄 풀리고 이번에 월드컵 특수 상황에서 월드컵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듯이 앞으로 개선되고 좋아질 것은 알겠습니다만 항공업계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재무 사항도 꼼꼼히 좀 따져볼 것들은 따져봐야 돼서 지금 시점에서 항공사들 제가 보는 평가로 본다면 기대 심리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얼마나 이익을 남길지는 좀 더 재무 사항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항공업계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팀장님의 종목은요, 진에어입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좋지만 LCC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LCC 중에서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내년 정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제 빠르게 회복세가 나타난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 여객 수에 대한 증가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본 여객 수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 같은 경우 전월 대비해서 약 130% 정도 급증을 해주면서 사실 뭐 지금 전월 대비해서 일본 여행 좀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또 이제 9월 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항공료가 또 약간 30%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미 뭐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좀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지금 홍콩 간에도 일단은 격리 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 빗장을 좀 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진에어가 일본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이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2019년부터 이제 적자 상태였습니다. 적자 상태였고 올해까지도 일단 연간으로는 일단은 약간 700억 원 정도 적자이긴 합니다만 분기로 봤을 때 이제 올해 4분기에 좀 빠르게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뭐 가장 또 사실 좋아하는 게 흑자 전환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진에어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최근에 좀 단기간에 좀 반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저점이 12,000원을 터치를 하고 나서 한 30%, 20-30%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제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고점 수준인 2만 원대에서도 훨씬 더 부족한 아직도 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 항공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을 좀 구체적으로 증가를 빠르게 했다고 합니다. 진에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최근에 뭐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항공권 가격도 인상한 점도 기업에게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겠죠. LG시즌의 진에어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최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한국공항입니다. 다소 좀 생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상 서비스 업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회사는 항공이고 이 회사는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순간.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지상 조업 서비스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가장 쉽게 비행기 기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 담당도 하고요. 수화물, 예, 비행기 꺼내가지고 여행객들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 누군가 일해야 되잖아요. 지상 조업을 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화물, 위탁부터 시작 수화물 이런 지상에서 하는 작업들을 이 회사가 합니다. 또 있습니다. 중간 점검, 예, 정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급유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상 내에서 비행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국공항의 장점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 부채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인데 부채 비율 뭐 200%, 300% 뭐 이러잖아요. 500%. 부채 비율이 없습니다. 한 20%, 30% 내고요. 유보율이 상당히 많아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뺐다. 근데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탑승을 많이 하겠죠. 근데 꼭 대한항공을 타야 됩니까? 아시아나항공 탈까요?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여행객이 증가하면 비행기 운항 횟수가 증가하니까 그에 관련돼서 기내 서비스는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수화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내에서 인천공항이 계속 확장되는 단계에서 1억 명 시대를 열겠다고 했죠.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몇 년 뒤에 1억 명의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운항 횟수가 증가하면서 이 회사의 기내 서비스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즘 뭐 막내집 재벌 아들인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네. 진도준 씨라면 제가 미래를 보고서 이 회사 여행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을까. 그 기노업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는 다 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 뭐 항공 편수가 늘어나고 관광객,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한국공항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